안녕하세요, 봄토끼맘이에요. 왼쪽에 옷 무덤이 보이시죠? 신생아 아기 의류편 2탄으로 찾아왔습니다. 신생아 옷뿐만 아니라 9개월까지 또이가 입었던 옷으로 직접 경험해보면서 여러분이 꼭 봐줬으면 하는 내용들로 구성을 했어요. 가장 먼저 베넷 의류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베넷 옷은 베넷 저고리, 베넷 슈트, 베넷 가운처럼 세 가지 종류로 나뉘면서 불리는데 초보맘에게는 저고리는 알겠는데 슈트는 뭐고 가운은 뭔지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첫 옷을 또 얼마나 사야 하는지도 막막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옷이 베넷 가운입니다. 베넷 옷의 특징은 손을 보호하는 손싸개 역할을 같이 해주는 옷인데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손싸개가 필요치는 않았어요. 아기가 50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손으로 자신을 탐구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 때문에 주먹을 냠냠 거린다면 슬슬 손싸개를 조립시켜 줘야 하기에 베넷 옷을 졸업하지만 저는 또기가 안 맞을 때까지 입혔고 이 베넷 가운은 또기가 5개월 접어들 때까지도 입혔던 옷입니다. 100일 지나면 베넷 옷들은 못 입는다는데 길게 입힐 수 있었던 이유는 또기 체중이 과체중이 아니었고 저체중에서 정상 체중으로 올라왔음에도 옷의 품이 70 정도로 넉넉했기 때문에 길게 입힐 수 있었어요. 신생아 옷 사이즈가 60이 기본이고 100일쯤에 70 정도로 입히시는데 아기 체중이 빨리 늘면 100일도 안 돼서 80 사이즈를 입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베넷 의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딱이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 매듭을 매야 해서 불편한데 만약에 옷을 사실 거면 이렇게 똑딱이 타입으로 입히시는 게 편합니다. 똑딱이도 많은 것보다는 적게 있는 게 옷 입히는데 불편함이 없으니 꼭 참고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넷 가운이라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다리 부분이 반바지처럼 나와 있는 옷이고요. 옷이랑 일체화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베넷 저고리 따로 바지 따로 입히는 것보다 하나로 붙어있는 옷을 선호했습니다. 이유는 옷 입히기가 진짜 편하고 빨래수도 적어서 좋아요. 그래서 추운 계절의 아기는 다리가 있는 베넷 가운을, 더운 계절의 아기는 다리 부분이 없는 베넷 슈트를 입히곤 하는데 베넷 저고리만 입으면 속사계를 하지 않는 이상 배가 노출이 되어 아기 배앓이를 할 수 있어서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베넷 옷들은 선물로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조리원에서도 태도 선물로 주기 때문에 구매하지 않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옷을 사야겠다고 생각이 들면 토기 기준으로 하루에 모유나 분유를 개원해 놓으시 3-4벌은 되었고 심한 날은 5벌을 갈아입혔는데 나중에 개원햄을 무뎌하시면 옷을 덜 갈아입히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심한 개원햄만 갈아입히고 살짝 모유나 분유가 흘렸던 것들은 신생아 때가 아니면 새로 갈아입히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과탄산소다로 표백 작업은 항상 해줬는데 이것도 부모 취향인지라 중고로 옷을 사거나 지인에게 옷을 얻어 입힌다면 부모의 빨래 철학이 옷에 그대로 녹여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리가 없는 V자 모양으로 된 베넷 옷이 베넷 슈트인데 추운 계절 아기는 팔이 있을 것이고 더운 계절 아기는 반팔이거나 나시의 옷을 입힐 겁니다. 더운 계절에 태어난 아기들은 베넷 가운보다는 다리 부분이 없는 베넷 슈트를 많이 입을 건데 베넷 가운이나 슈트나 개인적으로 다리 부분이나 엉덩이에 채워지는 똑딱이 수가 적은 옷들이 손이 더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또 베넷 옷들 중에서 목 부분도 이렇게 똑딱이로 처리된 옷이 있는데 아기가 점점 활동성이 생기면서부터는 리본을 묶는 것보다 똑딱이가 진짜 편해져서 누가 선물로 옷을 준다고 하면 똑딱이 옷인지부터 체크하세요. 여러분도 똑딱이 성애자가 될 겁니다. 선물로 받았던 이 옷도 사이즈를 보여드리면 신생아용 옷이라서 사이즈가 60이고요. 호칭 60 보이시죠? 60 사이즈의 옷은 정말 얼마 못 입어서 센스 있는 옷을 선물한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70에서 80 사이즈 아래 위 따로 있는 네일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아기가 뒤집고 되짚는 시기에는 상하이 따로 된 옷은 옷을 입히기가 불편해서 잘 안 입혔어요. 이것도 부모의 취향이기에 선물로 들어온 옷을 아기에게 직접 입혀보시면 자신의 취향을 아실 수 있어서 초반에 베넷 저고리를 10번 이상 사고 베넷 슈트 5벌, 베넷 가운 5벌, 네일 5벌 이런 식으로 사서 돈 낭비하지 마시고 베넷 의류는 최대한 선물 받은 옷에서 끝내겠다는 마음으로 옷을 청 사고 싶어 미치겠다면 70 사이즈부터 사셔서 조금 크게 입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기 옷 접는 방법은 어른 옷과 동일하게 접으시면 되는데 이것도 옷 수납함 사이즈나 부모의 옷 접는 습관과 관련이 있어서 손수건처럼 옷 접는 방법을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고 제 영상에서 나오는 방식이 마음에 드신다면 돌려보기로 천천히 봐주세요.
다음으로는 벤의 옷을 졸업하고 입을 옷으로 신생아를 졸업하고 겨울이 온 또기는 우주복은 앞서 보신 벤의 가운에서 다리가 길게 있는 버전으로 상의와 하의 모두 하나로 합쳐진 우주 가서 입을 법한 옷을 우주복이라고 하는데요. 대신 베넷이라는 단어가 빠졌기에 손을 싸주는 부분도 없습니다. 우주복은 주로 똑딱이로 되어 있고 다만 이 똑딱이를 붙이는 방식이 의류 브랜드마다 다르기도 하고 같은 브랜드인데도 다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가방 의류가 선물이 많이 와서 많은데 분홍색 우주복과 흰색 우주복의 귀저귀 쪽 똑딱이 채우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우주복이라도 제가 똑딱이를 채우는 방식이 마음에 드는 옷을 더 많이 입히게 되더라고요. 빨래 건조와 상관없이 옷의 촉감, 옷을 입히는 방식 등 여러분도 각자 취향이 생길 거라서 아기 의류는 초반에 많이 사기보다는 최대한 중고로 얻어 입히고 내 취향을 확실히 파악한 뒤에 구매하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우주복은 응가가 붙거나 시야가 새면 갈아줬기에 이것도 하루에 3-4벌, 심한 날은 또기 기준으로 5번 정도 갈아입혔어요. 그리고 대부분 우주복은 엉덩이에서 몸통 앞쪽으로 단추를 채우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똑딱이를 채우는 모습을 직접 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엉덩이에서 앞으로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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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이도 너무 촘촘한 것보다는 적게 있는 게 채우기가 편한데 뒤에 분홍 옷은 제가 제일 좋아했던 옷으로 똑딱이를 엉덩이 쪽에서 채우는 방식이 흰색 옷과 달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엉덩이에서 앞으로 올려서 채우지 않고 바로 다리에서 몸통으로 채우는 방식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했던 우주복인데 저희 남편은 똑딱이 채우기가 매번 헷갈린다면 입히기 어려운 옷이라고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쉬운데 그리고 이 똑딱이도 어떤 브랜드의 경우는 플라스틱 소재가 아닌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플라스틱이 아닌 똑딱이는 조금 더 힘이 많이 들어가서 채우기 별로고 약한 아기 살결에 혹여나 차가운 게 닿을까봐 저는 좋아하지는 않은데 아기 옷을 하나도 사지 않고 물려받아서 썼기에 그냥 입히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플라스틱 똑딱이를 선호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주복 중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턱바지가 붙어있는 옷들도 있을 겁니다. 단추로 분리가 가능해서 침을 많이 흘리는 시기에 정말 요긴하게 입혔는데요. 침을 많이 안 흘리는 시기에는 턱바지를 붙이지 않고 입히다가 필요할 때 사용했어요. 단추 방식이라 조금 귀찮았지만 턱바지도 같이 있는 옷이라 외출할 때 조금 편했답니다. 다만 턱바지가 여러 개는 아니라서 2-3개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웠어요. 침은 주로 이가 나는 시기에 많이 흘리는데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줄줄 흐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 아기가 왜 이렇게 침을 많이 흘리지? 싶으면 이가 나려고 하는 거라서 이 시기에는 턱바지도 자주 갈아주면서 침독 관리를 잘 해주시고 입 주변 볼터까지 로션을 자주 발라서 보습에 신경을 써주세요. 저희 또기는 침독이 생겨 5개월부터 9개월인 지금까지 예쁜 피부가 울긋불긋 속상하게 되었답니다. 지금 보시는 우주복의 경우는 사이즈가 75로 되어 있어요. 70을 파는 것도 있고 75를 파는 것이 있는데 같은 75라도 분홍색 옷은 12M이라고 쓰여 있고 흰색 옷은 6M으로 적혀 있어서 처음에는 뭘 사야 할까 고민이 되신다면 개월수를 나타내는 6M, 12M은 신경 쓰지 마시고 사이즈 75만 보시면 조금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우주복은 남자 아기가 입었던 옷으로 사이즈가 더 커서 사이즈가 85예요. 확실히 발육 상태는 남자 아기가 더 빠르거든요. 남자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은 60, 70, 80으로 입히시면 옷을 왜 이렇게 빨리 사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서 베네우리로 졸업하고 그 다음 옷을 70이나 80으로 크게 입히시고 팔이나 다리 부분 접어가면서 입히다가 사이즈가 맞아지면 접는 횟수를 줄이면 돼서 저는 이 방법을 더 선호합니다. 이것도 부모 취향이라서 나는 핏하게 예쁘게 입히겠다 싶으면 사이즈별로 구매하셔서 옷을 아기에게 입히셔도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 앞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형태의 무언가가 있으면 아기가 엎어져서 활동하는 시기에 잘못하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눌려서 안 좋거든요. 예쁜 옷보다는 아기의 활동의 편의를 생각해서 옷을 골라주는 센스를 발휘해주세요. 인형이 달린 이 옷도 흰색 옷과 동일하게 엉덩이에서 앞쪽으로 단추를 잠그는 방식이고 기저귀 소변줄 확인을 위해서 저는 잘 잠그지는 않았어요. 다리 부분만 채워주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기저귀 소변줄이 색이 변하면 바로바로 기저귀를 갈아줘서 그런지 엉덩이 발진은 크게 없었는데, 사실 이렇게 생활하면 예뻐 보이지는 않을 수 있어서 어떤 집은 상하이 따로 입히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배밀이 하는 시기에 투피스로 입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것도 여러분의 아기를 키우면서 취향이 생길 것이기에 미리 많이 구매는 하지 마시고, 최대한 주변에서 얻어 입히다가 나의 취향이 확고해지면 그때 예쁘고 좋은 옷을 사서 입히세요. 아기들은 금방 큰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저는 우주복이 총 8벌이 있었고, 선물로 들어오고 주변에 지인의 지인이 받아서 주었던 옷들도 있어요. 제 주변에는 아기를 키우는 사람은 없어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옷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옷 브랜드가 아가방, 압소바, 오가딩맘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소재도 괜찮다고 알려진 브랜드들이 주로 많았어요. 가성비로 옷 브랜드를 찾고 싶으면 유니클로가 진짜 저렴해서 유니클로 베이비를 사서 입히셔도 괜찮고요. 그 외 밍크뮤, 블루독 베이비, 에뚜아도 있긴 했는데 압도적으로 아가방과 압소바가 저는 가장 많았답니다. 사실 브랜드보다는 옷의 촉감이나 재질, 입히는 편의성, 아기 활동성이 저는 중요해서 브랜드 추천 따로 드리지 않을 거예요. 아기 옷들은 대부분 면 100%가 많아서 지금 보시는 분홍색 옷처럼 신축성이 있는 옷들을 자주 접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옷도 사촌 오빠의 지인한테 물려받은 옷인데 소재가 특이하게도 늘어나는 재질로 되어 있어서 신기하기도 하면서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가방 옷이었는데 소재 부분을 보면 폴리우레탄이 5%로 살짝 면 이외에 다른 소재가 섞여있는 옷이에요. 저희 엄마 시대에는 면 100%를 주로 고집하셔서 아기 옷은 당연히 면이지 아시겠지만 저는 폴리우레탄이 섞인 이 옷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기 옷을 고르러 갔는데 특이하게 신축성이 느껴진다 싶으면 라벨을 한번 봐보세요. 다른 소재가 섞여있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면 100%의 옷은 흰색 옷처럼 쭉쭉 늘어나지 않아요. 확실하게 비교가 되셨죠? 그럼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죠. 지금 소개드리는 옷은 봄과 가을에 입히기 좋은 옷으로 제 친구에게 얻었던 옷이에요. 남자 아기 옷으로 벌써 그 아기가 커서 유치원생인지라 옷을 많이 물려주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준 게 어디냐면 춘추복은 저는 2벌밖에는 없어서 정말 소중했는데, 이 옷은 바디슈트라서 다리 부분이 없이 되어 있고요. 앞서 보신 우주복보다는 옷감의 두께가 조금 더 얇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럼 봄, 가을 옷도 따로 사야 하나요?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춘추복이 2벌밖에 없음에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아기방 온습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우주복을 입혔는데 더워한다면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고 생활을 하다가 늦봄에 여름옷으로 완전히 갈아입혀 주었어요. 반대의 계절도 동일하게 여름옷을 입히시다가 에어컨을 꺼주시면 되겠죠. 그럼 특별히 춘추복은 필요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계절에 맞춰 여러 벌 사기보다는 겨울옷, 여름옷, 확실한 계절옷만 구비해 두시고 나는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봄, 가을 옷도 준비하세요. 이 옷은 80 사이즈인데 저희 또이가 허리가 길어서 그런지 너무 딱 맞아서 5개월이 됐을 때 내년에 절대 못 입겠다 하면서 놔뒀던 옷입니다. 또이 동생에게 물려주기로 하고 12M이라고 쓰여있는 게 진짜 의미가 없었던 옷이었어요. 그래서 라벨에 있는 계열수는 제가 참고하지 말라고 이야기 들었던 게 아기의 신체 조건이나 성장에 따라서 계열수가 진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60을 시작으로 첫 구매는 70에서 80 사이를 하시면 아기 커는 속도에 맞게 부모가 맞춰서 구매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소개드릴 마지막 춘추복은 우주복 스타일의 옷인데요. 계속 보셨던 우주복과 다르게 진짜 얇기가 얇은 게 확 느껴지시죠? 이 옷도 단추 잠그는 방식이 조금 특이한 옷이라서 보여드리려 꺼내왔어요. 보통은 몸통 가운데 단추가 있는데 고양이 옷은 사이드에 단추 잠그는 게 빠져 있어서 개인적으로 아기가 많이 엎드러져서 활동하는 시기에 좋았고, 단추가 아무래도 배 중앙에 있어서 누르는 것보다는 이런 옷들이 좋으니까 더 자주 또기하게 입혀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아기들이 슈퍼맨 자세에 돌입하게 되면 단추가 없는 옷들을 주시는 편이 저는 더 좋을 것 같다는 사견을 드릴게요. 저희 또기는 4개월부터 슈퍼맨 자세를 시작했는데 일단 있던 옷 중에 상하이 따로 된 옷은 없었고 가운데 다 단추가 있는 우주복 스타일이었기에 말 못하는 또기는 불편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아기들은 불편함이 없도록 아기 성장 발달에 맞춰서 옷을 준비해 주시면 좋은데, 아기가 너무 쑥쑥 크니까 준비가 여의치 않다면 그냥 저처럼 막 입히셔도 사실 안 될 것은 없어요. 아기가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또기는 다른 친구들보다는 운동 능력이 좋은 편이라서 이미 6개월에 잡고 서기를 시작하고 있고 9개월인 지금은 손으로 잡아주면 한 발 한 발 자기가 걸어보기도 합니다. 아기를 키우면서 우리 아기 성장이 왜 이리 느린 것 같지? 조바심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때가 되면 아기들은 알아서 하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아니면
너무 불안하면 특훈을 좀 해주시면 힌트를 얻은 아기들은 연습을 거쳐 뒤집기, 되짚기, 배밀이, 내발기기, 잡고서기, 걷기 등 다 알아서 해나갈 것입니다. 저희 또기는 초기에 목들기, 특훈을 자제성 사경인 줄 알고 많이 해줬고 그래서 그런지 뒤집는 것도 조금 빨라 다른 아기들보다는 빨리 걸으려는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빨리 걷는다고 빨리 성장하는 것은 아니고 아기들은 다 자기 때에 맞춰서 누구는 빨라졌다가 느려지고 누구는 느려졌다 빨라지기도 하니까 절대 아기를 키우면서 조급함을 내려놓으세요. 처음엔 저도 뒤지기가 느린 것 같아서 배밀이를 오래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급했는데 2번의 조급한 경험을 투콘을 시키고 나니까 다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아기는 알아서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더라고요. 배밀이까지는 오래 걸렸지만 잡고서기나 내발기기는 정말 빨랐어요. 이제는 아기가 굴러다니는 시기에 입히면 좋은 옷으로 상하의가 나눠진 옷을 이때부터 입히시면 좋아요. 왜냐면 기저귀를 채우려고 하면 아기는 놀고 싶어서 도망을 가는데 우주복처럼 한 벌로 되어 있는 옷을 채우기가 이제는 버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후다닥 기저귀만 채울 때 하의를 벗겨서 채우고 상의에 이물질이나 침이 많이 묻으면 상의만 바꾸기 편하게 분리된 형태의 옷을 입히면 되는데요. 이미 우주복을 입히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지금 설명은 굳이 필요 없겠죠? 80 사이즈의 옷이고 또기가 굴러다닐 때 아주 요긴하게 입혔습니다. 사이즈가 안 맞으면 팔이나 다리를 접어서 입히면 되는데 보통은 다리는 많이 올라가서 안 접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기들은 뒤집고 되짚는 시기에 충분히 목을 잘 가누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옷처럼 가운데 똑딱이가 없는 옷을 입히셔도 됩니다. 조금 길게 생각하면 아기들이 슈퍼맨 자세로 있는 시기나 배를 밀고 기어다니는 배밀이 시기에 이런 똑딱이 옷을 입히면 아기 배 부분이 눌려서 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블러스를 입고 또기랑 같은 자세로 움직여보니까 단추가 눌려서 너무 안 좋았던 경험이 있기에 아기가 목을 잘 가누고 뒤집기 되짚기를 한다면 똑딱이 상의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는 옷 스타일의 상의를 입히셔도 됩니다. 다만 안기가 잘 안 되기에 어떤 부분에 따라서 안기가 가능한 시기까지 똑딱이 옷이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두 벌 정도는 똑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입혀보시고 나는 똑딱이 타입으로 아기가 앉는 시기까지 입히겠다고 결정이 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옷은 절대적인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옷을 어떤 사람들은 저런 옷을 입히고 중고 거래를 하다 보면 사이즈 조언이 어렵다는 것도 다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다음 옷으로 여름 옷을 가져와 봤는데요. 여름 옷들 중에서 메쉬 소재의 옷이 있고 그냥 일반적인 옷이 있는데 저희 토기의 경우는 6월에 야외 사진 촬영을 하다 갑자기 땀띠가 생기고부터는 계속 메쉬 옷을 입히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나시 스타일의 옷으로 선선하게 해주고 땀띠 관리를 해주고 있었는데요. 여름 옷들은 옷과 바지가 붙어있거나 바디슈트 형태의 옷들이 많고 상의 하의 따로 된 옷들도 있지만 저는 주로 바디슈트를 입히고 있습니다. 또기가 내발기기를 하면서 무릎이 날바닥에 자꾸 까져서 바디슈트를 입히고 긴 바지를 입혀서 무릎을 보호하고 있어요. 분홍색 옷처럼 바지처럼 되어 있는 옷은 별로 시중에는 바디슈트 형태의 옷들이 더 눈에 많이 보이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2벌의 옷을 가장 좋아하고 이유식을 시작하면서부터 매 끼니마다 옷을 갈아입혀서 새끼 이유식하고부터는 바디슈트 3벌에 긴 바지 1벌, 총 3벌의 옷과 전날 입은 옷의 빨래까지 총 5벌 정도 빨래가 나오고 있어요. 메쉬는 브랜드마다 촘촘함이 다른데 구멍이 크게 나 있는 브랜드도 있고 아닌 브랜드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아기가 통풍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메쉬 타입 중에서 뭐가 더 좋냐고 그러기보다는 현재 계열에 맞는 사이즈인지 입히기 편한 옷인지 등을 따져보시기 바랄게요. 지금 옷은 오가닉맘 옷으로 75 사이즈라서 또기는 9개월인 지금 다리 부분은 버거울 정도로 꽉 껴서 상의 대용으로 입히고 있고요. 베이지색 옷은 오가닉맘 옷보다는 조금 더 큰 사이즈로 호칭을 보시게 되면 사이즈가 80이라서 엉덩이에서 앞부분으로 이어지는 똑딱이를 채워도 끼임 없이 입힐 수가 있어요. 또기가 딱 100분이 50% 정도로 표준 체중 아기인데 일반 사람들이 보면 말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정상 체중의 9개월 아기에게 80 사이즈는 현재 입힐만한 수준이라는 점 참고하시고 나중에 아기 커가는 속도에 맞춰서 여러분이 직접 사이즈를 맞춰가면 입혀주셔야 해요. 이제 메쉬가 아닌 옷을 보여드릴게요. 같은 바디 슈트인데 메쉬가 아니라서 땀띠 없고 추위 잘 타는 아기에게 적합하고요. 이 옷은 80 사이즈까지 커버가 가능한 옷입니다. 똑딱이가 측면에 있어서 머리가 큰 아기나 머리를 넣기 힘들 때 좀 요긴하고요. 또기는 머리가 좀 큰 편이라서 측면에 똑딱이 옷이 입힐 때 편하긴 하더라고요. 다른 옷은 머리가 껴서 목 부분이 헐렁한 옷이 아니면 얼굴이 다 찌그러집니다.
나이키 옷들이 대부분 옷 라벨이 안에 있고 길어서 저는 자주 입히지는 않는데요. 왜 아기 옷인데 라벨을 안쪽에 넣었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대부분 아기 옷들의 라벨에는 옷 밖에 있어서 아기 피부에 닿거나 쓸리는 등이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이 옷도 물려받은 옷인데 땀띠 생기기 전 5월부터 6월 중순까지 한 달 반 정도 입혔던 옷이고요. 제주에 거주하면서 여름 옷은 더 빨리 개시한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토기는 원래 추위를 많이 타는 아기인데 6월에 야외 촬영을 하면서 땀띠가 나고 부터는 시원하게 입히니까 땀띠가 좀 나아지는데 가끔 추워서 딸꾹질을 해서 조금 미안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옷으로 상의가 따로 되어 있는 나시가 있는데 이 옷은 측면에 뚝딱이가 없이 입히는 옷이라서 머리 큰 또기가 입기에는 너무 힘든 옷입니다. 사이즈는 괜찮은데 머리 들어가는 곳이 너무 꽉 끼어요. 또기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 몸을 긁어서 상의가 짧은 옷보다는 바디슈트를 입히고 그냥 긴 바지로 배바지를 만들어서 손톱으로 몸에 상처를 덜 내게 해주고 있어요. 어떤 집은 일부러 7부나 9부 정도의 옷을 입히거나 사이즈를 크게 해서 7부나 9부처럼 입히기도 하는데 저는 이런 것을 선호하나 또기 땀띠 이후로는 그냥 메쉬 바디슈트가 최고였습니다. 방금 옷 두 개를 비교한 건 머리 들어가는 부분이 상이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비교를 했고요. 이게 옷마다 다르니까 저는 이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고 싶어서 목 부분은 조금 신축성이 있는 옷으로 골라주시거나 박음질이 너무 타이트하지 않는 옷으로 골라주시면 나을 거예요. 만약 얼굴이 들어가기 힘든 옷이라면 그냥 억지로 꾸겨놨다 보면 조금 느슨해지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잘 안 입히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서 물려받은 옷들 중에 기린 옷은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는 옷이에요. 그리고 여름 옷 중에서도 엄청 흐물거리는 옷이 있는데 팔 부분에 프릴이 달려있는 옷이거든요. 토기는 가끔 이 옷을 입을 때 팔에 있는 프릴을 잡고는 이 입에다가 질겅질겅 씹어버려서 이 옷도 자주 안 입히고 있기는 합니다. 너무 신축성이 과하니까 옷으로 자꾸 장난치더라고요. 다음은 옷이 아닌 턱바지로 또기가 3개월 차부터 본격적으로 턱바지를 사용했어요. 그동안은 사실 손수건호 턱바지 대용처럼 목에 묶어 쓰긴 했는데 조금 더 일찍 썼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턱바지는 찍찍이 타입의 턱바지와 똑딱이 타입의 턱바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찍찍이 타입은 아기 힘이 세지면 스스로 풀어버려서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길이가 길어서 좋긴 했지만 풀려서 안 쓰고 똑딱이 타입의 거즈면으로 된 턱바지를 엄마 협찬으로 받아 썼는데 제가 빨래를 팍팍 삶다가 천이 쪼그라들면서 똑딱이 잠금 위치가 많이 좁아졌어요. 그래도 잘 쓰고 있는 턱바지이고 9개월인 지금 턱바지는 잘 안 하고 있어요. 7개월 중순부터 저는 잘 안 쓰게 되었는데 그 전까지 턱바지도 손으로 가져가서 엄청 질겅질겅 씹어먹기 때문에 수유텀에 맞춰서 갈아주어서 하루에 3개의 턱바지를 사용했습니다. 옷에 붙어있는 턱바지를 빼고 저는 총 6개의 턱바지를 사용했고 하루에 3개씩 쓰고 빨래를 매일 하니까 6개가 부족하지는 않더라고요. 가끔 이유식을 심하게 개울 때 말고는 하루에 5개 이상 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고 턱바지를 쓰기 전에 만약에 집에 사이즈가 큰 손수건이 있으면 손수건으로 턱바지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외출 시 비상용으로 항상 보통 손수건보다는 사이즈가 큰 손수건을 챙겼는데요. 집에 2개가 있어서 1개 정도 여유분으로 이 손수건을 챙겼어요. 사이즈를 직접 비교해 보시라고 일반 손수건과 큰 사이즈의 손수건의 크기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분홍색 손수건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엠보 손수건 사이즈고요. 펼치면 이렇게 되어 있어서 100일 정도 이전까지는 이렇게 일반 손수건으로 만들어서 턱바지를 쓸 수 있는데 금방 풀리기도 하고 활동성이 많아지면서 더 잘 풀리기도 해서 이런 식으로 오래 쓰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큰 손수건이 있으면 그 손수건을 써도 좋은데 없으면 굳이 사실 필요는 없어요. 차라리 큰 사이즈의 손수건을 사기보다는 턱바지를 이제는 사야 하는 시기다 라고 생각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유식을 먹이고 있어서 지금도 손수건으로 턱바지 모양으로 접어서 목에 두른 뒤에 실리콘 턱바지를 목에 달아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턱이나 목 쪽으로 이유식이 흐르거나 묻어서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런데요, 어차피 옷은 또 빨기는 할 거라서 묻어도 되는데 성격상 용납이 안 돼서 손수건을 다른 분보다는 3개는 더 쓰게 되더라고요. 이유식 이후에는 먹이고 씻기고가 일상이라 옷도 이왕이면 벗기기 편한 옷으로 입히고 저는 일회용 턱바지 옷을 사서 주지는 않아요. 비용도 너무 비싸고 땀띠도 있는데 여름에 긴팔 타입의 무언가를 입히는 게 또기에게는 좋지 않아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빨래량도 줄이고 싶고 조금 편하고 싶다면 이유식을 할 때 옷처럼 입히는 일회용 턱바지가 있으니까 사서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손수건으로 턱바지를 활용한 방법과 하루에 사용 개수 4계절 옷 중에서 아기 옷들의 분류와 하루에 입혔던 양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 잘 기억하시나요?
지금 다 알지 못하겠다면 아기가 커가는 시기에 맞춰 이 영상을 다시 봐보세요. 베네 옷은 똑딱이 타입이 편하다고 말씀드렸고 V자 형태의 베네 슈트 일반 저고리 옷이 베네 저고리, 샤워 가운 같은 옷은 베네 가운, 또 상하이가 같이 붙어있는 옷을 우주복이라고 말씀드렸고 소재에 따라서 신축성이 달라지고 아기 성장에 따라서 60을 시작으로 70, 80 점점 늘어나지만 아기 성장 속도가 모두가 다르니 크게 입혀서 키우셔도 되고 딱 맞게 입혀서 자주 옷을 바꾸셔도 됩니다. 영상에서 저는 크게 입히는 것을 조금 더 선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름 옷은 상의, 하의가 따로 되어 있는 옷과 바디슈트가 있고 구멍이 뚫어져 있는 옷은 메쉬 타입으로 열이 원래 많은 아기나 땀띠가 생겼을 때 메쉬 옷을 입히면 좋고 목 부분은 너무 타이트하면 얼굴이 들어갈 때 끼니까 목은 좀 넓은 옷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아기가 바닥에서 엎드러져 활동하는 시기부터는 이왕이면 똑딱이나 인형, 와펜 등이 없는 옷을 입혀주시는 게 몸에 안 눌려서 좋다고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시생아부터 아기 의류 전반적인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궁금한 부분이 생긴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영상으로 소개를 드릴 부분은 소개를 드리고 블로그에서 글로 소개가 가능한 부분은 글로 소개를 드릴게요. 정말 긴 영상이었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린 다음에 또 봐요. 안녕.